평생 성공만을 향해 달려온 50대 여성 전문의. 그녀 앞에 나타난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 30년 만에 운명 같은 재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배신당한 한 여성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이곳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는 정서연. 53세의 그녀는 누가 봐도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7시 30분에는 어김없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 교수님, 오늘 오전 수술 2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환자 차트 확인했습니다.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한 그녀의 모습. 25년간 메스를 잡아온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환자들은 그녀를 신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텅 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운 도시락을 앞에 두고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고요함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연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평생 일에만 매진하며 살았던 그녀는 결혼도 제대로 된 연애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단 한 번의 사랑.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으니까요. 서울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 당시 2학년이었던 서연은 1989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들어온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3학년 강민우 선배. 공부에는 관심 없고 농구만 하던 그 선배는 서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미국 가서 큰 사업가가 될 거야. 세상을 바꿀 거야.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날 민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대학 입시만 바라볼 때 그는 더 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우에게 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민우는 서연에게 영어를 배웠고 서연은 민우에게서 용기를 배웠습니다. 서연아, 너는 정말 대단해. 넌 뭐든지 될 수 있어. 오빠도 멋있어요. 꿈이 확실한 게 부러워요.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서연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처음 1년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가 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나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났어. 행복하게 살아. 그 편지를 받고 서연은 사흘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그 후 30년. 서연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2024년 가을. 서연은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저렸습니다. 처음에는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척추 협착증.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서연 교수님, 수술 일정 잡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수술 서류를 작성하던 중이었습니다. 교수님, 보호자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그 순간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보호자. 적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 이름 적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서연은 대학 동기 혜진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나 2주 후에 수술하는데 그날 시간 괜찮아? 뭐? 무슨 수술? 어디 아파? 척추. 별거 아니야. 보호자 명단에 이름만 올려야 돼서. 당연히 갈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가족이 있었다면, 배우자가 있었다면, 이렇게 친구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와인 한 병을 비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취기가 오르자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로서는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와 권력의 무력함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주간의 입원 생활 후 서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일에만 몰두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50대 남성 탐정 고용의 30년 전 첫사랑 찾아 결혼. 훈훈한 재회 스토리였습니다. 서연은 그 기사를 보며 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강민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며칠이 지나도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SNS, 포털 사이트, 동문 사이트.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다고 했지. 그때 병원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언니, 나 사람 찾기 탐정한테 맡겼는데 진짜 찾아줬어. 탐정. 서연은 그 단어에 멈춰 섰습니다. 그날 저녁 탐정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리뷰를 꼼꼼히 읽고 가장 평판이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강남역 근처 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신뢰 탐정 사무소. 어서 오세요. 40대 중반의 남자 탐정이 맞이했습니다. 사람을 찾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떤 분을 찾으시는데요? 30년 전에 헤어진 지인입니다. 서연은 민우에 대해 아는 정보를 모두 말했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학교, 미국 유학 사실. 미국에 계시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비용은 3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연은 계약금을 지불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평생 이성적으로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찾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 중이십니다. IT 회사를 운영하시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년 전 부인을 암으로 잃으셨습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따님이 한 분 계십니다. 네. 한 가지 더요. 강민우 씨께서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네. 한국에요? 네. 한 달 전부터 서울에 체류 중입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강민우 씨께서도 교수님을 찾고 계셨습니다. 예.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을 찾아달라고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찾고 계셨던 겁니다. 운명. 만나시겠습니까? 네. 만나겠습니다. 만남 장소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서연은 거울을 꺼냈습니다. 53년을 살아온 얼굴. 긴장하지 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우.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환한 미소를 가진 남자. 다만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고 이마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서연이 맞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하하, 반가워요. 정말.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서연이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아름다워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의사가 됐어요. 와, 대단해요. 역시 서연이답네요. 민우 씨는요? 저는 IT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요. 민우는 미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한국 여성과 결혼했고 딸을 낳았습니다. 회사를 창업해서 성공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아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갑자기 떠나니까 민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아빠 인생을 사세요.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착한 딸이네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순수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그때 떠오른 사람이 서연이었어요.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최근에 오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몸이 아파서 수술 받는데 보호자 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문득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가 싶었어요. 서연이는 결혼 안 했어요? 네. 평생 일만 했어요. 첫사랑이 너무 컸나 봐요. 민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예.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면 안 될까?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볼게요. 천천히 생각해. 그날 두 사람은 3시간을 대화했습니다. 헤어질 때 민우가 말했습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 좋아요. 그렇게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매일 서연을 만났습니다. 아침에는 병원 앞에서 커피를 건네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미술관을 다녔습니다. 서연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핸드폰만 봐도 웃음이 났습니다. 민우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매일 꽃을 보냈고 손편지를 썼습니다. 서연아, 나 정말 행복해. 너를 다시 만난 게 기적 같아. 저도요, 오빠. 2달이 지났을 때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함께 살래? 예.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는 거야. 서연은 고민했습니다. 의사로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네. 한번 해봐요. 민우는 서연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2개와 노트북 하나. 미국에 있는 짐은요? 딸이 정리할 거야. 나는 이제 한국에서 살 거야. 서연이와 함께.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까르보나라 만들어줄게요. 민우가 만든 파스타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 진짜 맛있어요. 매일 해줄게. 행복했습니다. 서연은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민우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결혼하자. 정말요? 응. 이제 확신이 생겼어. 서연이가 내 운명이라는 걸. 저도 오빠가 제 운명이에요. 그럼 결혼하자. 조촐하게. 좋아요.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한데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뭔데요? 사실 나 지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계좌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어.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일단 서연이 카드 쓸 수 있을까?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미국에서 돈 좀 가져오면 바로 갚을게. 서연은 민우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한도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지출이었습니다. 식비, 데이트 비용, 옷.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서연은 놀랐습니다. 1,000만 원.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응? 아, 미안해.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사업요? 응. 한국에서 지사를 열려고 하는데 초기 비용이 필요하더라고. 곧 미국에서 돈 들어오니까 바로 갚을게. 알겠어요. 서연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카드 한도 5천만 원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오빠, 이제 좀. 서연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다 갚을게. 2배로 갚을게. 민우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서연은 또다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5천만 원을 더 인출해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사업 잘 진행하세요. 서연아 정말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민우에게 총 1억 7천만 원을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미뤄졌고 사업도 진척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외출한 사이 서연은 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간단했습니다. 서연의 생일. 노트북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메일도 사업 관련 서류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사람의 노트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서연은 민우의 옷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신뢰 탐정 사무소 영수증. 날짜는 1년 전. 서연이 탐정을 고용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의뢰 내용은 정서연 신상조사. 서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뭐야 이게. 민우는 서연보다 먼저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서연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연을 조사하기 위해서.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서연의 재산 목록. 부동산, 예금, 주식. 모두 합쳐 30억 원. 그리고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목표 금액 5억. 예상 기간 1년.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탐정 사무실에서의 우연한 만남도 30년 만의 재회도 첫사랑을 찾았다는 감동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민우는 처음부터 서연의 돈을 노렸습니다. 서연은 하루 종일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배신감과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돌아왔을 때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짐 싸세요. 응? 왜? 나가세요. 지금 당장. 서연아 무슨 일이? 이거 봤어요. 서연은 서류들을 던졌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 말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죠? 나를 조사하고 접근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나를 속였어요. 사랑한다고 운명이라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서연아 나도. 당장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릅니다. 민우는 결국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고요. 서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사흘 후 서연은 탐정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억하시죠? 탐정은 서연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민우라는 사람, 그 사람이 교수님보다 먼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탐정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강민우 본명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고등학교 첫사랑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교수님 학교에 강민우라는 학생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지금 그 사계속 오후 330이람은 죽은 강민우의 신분을 도용한 전문 사기꾼입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는 교수님을 조사한 후 교수님의 과거를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강민우라는 학생과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신분을 도용했습니다. 탐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또 다른 여성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수님한테서 목표 금액을 다 못 받았지만 들킨 이상 포기하고 다음 타깃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또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떤 여성인가요? 40대 후반 변호사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이에요. 재산도 상당합니다. 그 사람은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접근 전 단계입니다.
서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50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명예.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처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탐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이준혁. 다음 날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층 빌딩 20층. 어서 오세요, 정서연 교수님. 40대 중반의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연은 지난 1년간의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는 꼼꼼히 들었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서연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내역, 탐정 사무소 조사 보고서, 민우가 작성한 메모. 이준혁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면 언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준혁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먼저 강민우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파헤칩니다. 과거 사기 전력, 현재 진행 중인 사기, 모든 것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압박합니다. 어떻게요?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첫째, 교수님께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한국을 떠나는 것. 둘째, 거부하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 그가 첫 번째를 선택할까요? 선택할 겁니다. 전문 사기꾼들은 법적 처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교수님이 원하신다면 그가 노리고 있는 다음 피해자에게 경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여성도 구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직접 만나보면 안 될까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한 카페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최은지 변호사. 48세의 그녀는 5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서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최 변호사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최근에 탐정 사무소를 통해 누군가를 소개받으셨나요? 은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 사람에게 당했습니다. 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우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신뢰를 얻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빼앗아갔는지. 은지는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저도 노리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미 최 변호사님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곧 접근할 예정입니다. 은지는 손을 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교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당했지만 최 변호사님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은지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구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2주일 후, 이준혁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강민우를 만날 예정입니다. 저도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다음 날,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을 보자 민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앉으세요. 이준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준혁 변호사입니다. 정서연 교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오늘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이준혁은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본명 김상훈, 48세. 과거 사기 전력 3건. 미국에서 보험 사기로 기소된 전력도 있군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은지 변호사를 새로운 타깃으로 삼고 조사 중이었죠. 하지만 그 계획은 이미 무산되었습니다. 이준혁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당신에게 2가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혁은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첫째, 이 합의서에 서명하세요. 정서연 교수님께 받은 1억 7천만 원을 3개월 내에 전액 반환하고 다시는 이런 사기 행각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한국을 영구히 떠나세요. 둘째, 거부하시면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한참을 망설이던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미국 계좌에 6천만 원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분할로 갚으면 됩니다. 민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정서연 교수님.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받지 않겠어요. 다만 약속하세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서연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 선생님 지금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그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자신을 탓하는 마음은 줄어들었나요?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요. 그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었고 저는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상담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혼자 잘 살아갈 거예요. 연애는 생각 안 하세요? 아니요. 당분간은 혼자가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평생 혼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저 자신과 함께 있는 거예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다운 깨달음이네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회복을 넘어 더 강해졌습니다. 병원에서의 일도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교수님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전에는 좀 차가운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환자분들한테도 더 자상하시고.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마 제가 조금 성장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고통을 겪으며 서연은 더 깊은 공감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외로움을, 고통을, 두려움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50대 중반의 여성 환자가 수술을 앞두고 울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 무서워요. 혼자 수술 받는 게. 서연은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수술 잘 끝나면 제가 직접 회복실까지 함께 갈게요. 정말요? 약속드려요. 환자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약속대로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교수님 계셨네요. 잘하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환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고통이 자신을 더 나은 의사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3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56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무료 진료소에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평일에는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피아노를 쳤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취미였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며 서연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최은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교수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교수님 덕분에 저 사기를 안 당했잖아요. 다행이에요.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혼자지만 괜찮아요. 은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니에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강해진 거죠.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 강함을.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최 변호사님도 충분히 강한 분이에요. 5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58세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후배 의사들을 지도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교수님, 이 케이스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젊은 전공의가 물었습니다. 환자를 먼저 봐야죠. 차트만 보지 말고 환자의 눈을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요. 네, 교수님. 서연은 좋은 멘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58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성취는 최근 5년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깨달은 것, 그리고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만든 것. 나는 정서연이야. 의사이고 한 사람의 여성이고 강한 사람이야.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등산을 갔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58세가 되었습니다. 민우 사건은 이제 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가끔 생각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의 한 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등산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혼자서 묵묵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볼 때면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왔구나. 어느 날 등산로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는 혼자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오세요? 네.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하더라고요. 저도요. 두 사람은 함께 정상까지 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 남편 떠나보내고 10년은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나 자신과 친구가 됐거든. 자신과 친구요? 그래.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야. 내가 나를 사랑하면 외롭지 않아. 할머니의 말에 서연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아가씨도 혼자 사는구나? 네. 평생 혼자 살았어요. 후회는 안 해?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해요.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보다는 만족이 더 커요. 제 인생을 제가 선택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살았네. 아가씨는 잘 살았어. 그 말에 서연은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2035년 10월 15일. 오늘 마지막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30년간 수술실을 지켜왔지만 여전히 떨린다. 하지만 이제는 곧 이 긴장감과도 작별해야 한다. 되돌아보면 내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외로웠고 사기를 당했고 무너졌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혼자여도 충분하다는 것을. 누군가의 사랑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랑은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민우는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지만 그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더 나은 의사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감사한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나만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혼자여도 괜찮다. 나는 충분히 강하니까. 일기를 덮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서연도 하나의 빛이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빛.
혼자서도 밝게 빛나는 별.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리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밤.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서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기를 당하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 그녀는 복수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더 강해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가해자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나요? 외로우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연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에게서. 감사합니다.